그동안 K예능은 한국 드라마, 영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K예능들마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예능 특유의 재미와 감동적인 내용으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죠.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한식을 알리는 프로그램, 윤식당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기생충에 나온 배우 최우식이 합류하면서 해외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죠. 그 덕분일까요? 한 매체에 따르면 뉴욕, 베이징, 파리와 같은 큼직큼직한 도시에서 최근 2년간 한식당의 개업률이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으니 당연히 중국 내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는데요. 중국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는지 또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한국에 예능을 한 건도 아니고 무려 29개를 따라해버린 것인데요. 저작권 구입 없이 무단으로 표절한 것이라 더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옛날이었다면 그게 뭐 어떠냐며 우겼을 중국인들이 창피하다, 나라 망신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는데요. 대체 중국인들은 왜 이런 태세 변환을 보였을까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중국의 한국 예능 베끼기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꼭 들려오는 것이 중국의 컨텐츠 도용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이 효과를 이용해보겠다는 도둑 신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식으로 판권 계약을 하면 될 텐데 암암리에 포맷만 베껴 방송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한국 예능을 표절해간 중국 예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식당 중찬팅? 중찬팅은 조미, 장량, 황효명 등 중국의 인기 스타들이 휴양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컨셉입니다. 프로그램의 설명을 들어보면 따뜻한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외딴 섬에서 주방장과 주방보조, 서빙하는 직원들이 식당을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예능이었는데요. 그런데 잠깐, 이 설정 어디선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한국 예능 윤식당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초등학생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특히 중국 출연진들은 아예 한국 출연진들의 컨셉, 패션까지 따라했는데요. 윤식당에서 정유미의 트레이드 마크는 머리에 묶은 반다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찬팅의 주방장 조미도 이 반다나를 애용했는데요. 만약 이것만 같았다면 우리가 우기는 것 같겠지만 영어가 유창한 황효명이 외국인들에게 넉살 좋게 다가가는 모습은 윤식당의 이서진 역할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거기에 윤식당 1회에서 정유미와 이서진이 자전거 타는 장면을 그대로 베껴 중찬팅 2회에서 조미와 황효명이 자전거를 타기도 했죠. 거기에 손수식당 메뉴판을 만드는 모습, 가게 식솔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니 단박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마저 이를 알아차려 표절이 아니냐며 누가 봐도 표절이다. 이건 진짜 감싸줄 수가 없다. 베끼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촬영 기법도 출연진도 모두 별로. 그냥 정정당당하게 판권을 사라고 중찬팅 PD를 향해 질타를 했는데요. 이에 중찬팅 PD 왕티에는 영감은 앞서 방영된 우리의 미식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라며 평소 미국 드라마를 자주 보지 한국 예능은 거의 안 본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베낀 것도 모자라 한국 예능을 깎아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패러디는 원본을 알면 더 재밌고 오마주는 원본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고 표절은 원본을 몰랐으면 하는 거라는 말이 떠오르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나영석 PD는 표절 논란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서 팩트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진짜 저희 프로그램을 베꼈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 저희 포맷이 비싸지 않다. 구매하면 여러 디테일한 부분을 가이드하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준다. 정품 구매해주길 바란다. AS도 해준다라며 위트 있게 말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죠. 쇼미더머니 더 랩 오브 차이나? 한국에 쇼미더머니가 있다면 중국에는 더 랩 오브 차이나가 있습니다. 더 랩 오브 차이나는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를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로고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쇼미더머니는 금색으로 쓰인 글씨와 쇠사슬로 제작된 목걸이 모양을 꾸준히 사용해왔는데요. 더 랩 오브 차이나도 이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마저 똑같은데요. 쇼미더머니는 최강 래퍼로 섭외된 프로듀서들이 신인 래퍼를 발굴해 함께 무대를 꾸며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랩 오브 차이나도 프로듀서와 아마추어 래퍼들이 함께 출연해 서바이벌 경쟁을 하죠.
이때 엑소의 전 멤버인 우이판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엑소의 5집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이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다이아몬드 안에 그룹명 엑소가 적혀 있는데도 그대로 가져와 들통이 나고 말았죠. 그뿐만 아니라 1차 오디션은 넓은 공간에서 아마추어 래퍼들이 프로듀서들에게 자작 랩을 선보이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아마추어 래퍼들이 비트를 사용할 수 없고 줄지어 대기한다는 특성까지도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합격하면 프로듀서로부터 목걸이를 건네준다는 방식까지 너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출연진들마저 한국의 래퍼들을 따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더 랩 오브 차이나에는 크리스 우가 등장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 한국 래퍼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우원재인데요. 패션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원재가 마이크를 잡는 모습이나 제스처, 노래를 하는 스타일까지 따라할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샀죠. 하지만 우원재의 랩 실력만큼은 표절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어이없는 랩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한국이었으면 당장 탈락했겠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참가자의 랩에 감탄했다는 듯 감탄사를 내뱉었죠. 그러자 이를 본 수많은 네티즌들은 래퍼가 아니라 개그맨을 데려온 줄 알았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우리 집 그 녀석. 우리 집 그 녀석은 스튜디오에서 어머니들이 혼기 꽉 찬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토크를 한다는 게 컨셉인데요. 미우새와 정말 똑같게 둥근 탁자에 모여 VCR을 확인하며 토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 포맷만 유사한 게 아니고 스튜디오의 세트 구성, 편집과 자막까지도 비슷해 처음에는 판권을 사간 줄 알았죠. 하지만 역시 이도 판권을 사간 게 아닌 표절이라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심천위성TV의 주방의 비밀로 엠넷의 프로듀스 101은 우상연습생으로 표절 의혹을 받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대체 왜 중국은 이런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중국의 산업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방송사끼리 과도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정부도 중국 방송사들도 그냥 단순히 성공해서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표절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뒷공무니만 쫓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주 작가는 이에 대해 뿌듯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애매한 감정이다. 다만 베끼는 건 금방이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더 고민해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베끼는 건 너무나 쉽고 지금은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계속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뭘지 깊이 고민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텐데요. 지금은 중국이 저작권법이 약해 이런 것들이 먹히지만 만약 어느 순간 저작권법이라는 제재가 제대로 들어온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겠죠. 게다가 지금은 SNS가 너무 활발해 과거처럼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창피해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그 예시 중 하나죠. 그러니 하루빨리 중국이 정신을 차리고 본인만의 컨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컨텐츠가 따라하고 싶을 만큼 재미가 있고 위상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한국의 컨텐츠가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